안녕하십니까. 송보의 사진 강좌.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누구나 다 아는 거. 사진을 처음 시작하면은 이렇게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 흔들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 사진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흔들림이에요, 흔들림. 굉장히 큰 적이에요, 이게. 마치 북한이 우리의 적이다.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사진을 잘 찍어놔도 사진을 흔들렸다 그러면은 그 사진은 못 쓴다는 얘기. 뒤에 후보정을 한 해 만에 해갖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맨 처음에 말하는 사진의 교육에서 베이스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베이스, 기본기는 정말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기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사진을 흔들리지 않고 잘 찍을 수 있는 법은 뭐가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 요즘 흔들림이 방지된 카메라나 렌즈들이 있죠. 손떨림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죠. 물론 좋아요. 몇십만 원씩 더 주고 그 렌즈를 사도 돼요.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손떨림 방지가 있다고 비샷다나 이렇게 장기간 찍을 때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원천적인 거, 금액이 싸면서도 기본적인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삼각대라는 겁니다. 삼각대. 여러분들 삼각대 돈 주고 사놨을 거예요. 하나씩은. 작든 크든 간에. 많이들 활용하시나요? 자, 첫 번째가 삼각대라 그랬어요. 삼각대. 이 삼각대만큼 정말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정말 흔들림은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귀찮죠? 갖고 다니기 귀찮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셔터 스피드가 30분의 1초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펴야 되는 거예요, 삼각대는. 자신의 렌즈가 커. 그럼 60분의 1초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삼각대는 무조건 펼치고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귀찮다고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촬영 여행 갈 때 자그마한 삼각대지만 꼭 갖고 다녀야 돼. 큰 걸 갖고 다니면 더 좋지만 발로 이동하다 보면은 그런 게 부담스러울 때도 물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무겁고 거추장스럽더라도 갖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삼각대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씨 변화가 일어날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진을 할 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대는 무조건 자신이 없다.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조리개를 여러 방법밖에 없어요. 두 번째, ISO 감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확도가 안 될 때는 무조건 삼각대를 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진이라는 게 조리가 어느 정도 조여야지 잘 나와. 셔터 스피드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ISO 감도를 너무 높이면은 필름에서는 입자가 거칠어져. 디카에서는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품질의,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각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두 번째, 각 렌즈별 셔터 속도를 확보한다. 확보. 자, 각 렌즈별 셔터 속도를 확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50mm 1.4 렌즈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고요. 그 정도라면 50mm 정도라면 한 60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는 최소한 확보하고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을 잘 찍으신 분들은 15분의 1초에도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오랜 경험에 의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때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교과서 내용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그 교과서 쓰시거나 이런 사진 이론이나 이런 기계론을 쓰시는 분들이 그냥 나오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보통 60분의 1초로 확보하라고 그러죠. 렌즈 크기별로 그래요. 그럼 100mm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125분의 1초는 확보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mm다? 250분의 1초는 확보해줘야 된다. 망원 렌즈의 줌 렌즈는 좀 더 별개예요. 만약에 2485다. 그러면 23mm니까 60분의 1초만 확보하면 될까? 그건 좀 틀려요. 왜냐하면 렌즈가 좀 더 크고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걸 30분의 1초로 들고 찍는다. 가능해요. 잘 찍을 수 있다면 자신 있으면 하는데 문제는 그걸 너무 맹신하다가 흔들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서울에서 거제도 가서 사진 찍고 왔는데 흔들렸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다시 내려가? 몇십만 원 또 들여서 내려가? 물론 디카의 전성시대니까 LC창을 보고 그때그때 확인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그 확인하는 것조차도 웃기다는 얘기예요. 해야죠.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원칙을 우리는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거에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기본은 지키자는 얘기가 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변칙적으로 움직여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반사망원이라고 있잖아요. 500mm 반사망원 렌즈. 이거는 이제 원래 렌즈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걸 좀 작고 가볍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우습게 보고 막 125분의 1로 찍고 그러면 거의 흔들려요. 500mm는 화각이 좁아요. 좁다란 얘기는 앞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화각이 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의 흔들림에도 흔들림 때문에 사진을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사망원 렌즈도 최소한 어떻게 해요? 250분의 1초 이상의 셔터 스피드는 확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기침 나오려고 그래. 알레르기인가 봐, 알레르기.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호흡.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사격 많이 해보셨잖아요. 훈련소에서도 해보고, 자대 배치 받아서 해보고. 나는 미사일 부대라 그런 거 안 했다. 나 맨날 레이더만 보고 나왔다. 뭐 할 말 없어. 어쨌건 훈련소에서는 무조건 쏜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교관이? 빨간색 모자 쓴 교감이. 난 아직도 무서워. 그거 생각하면. 그 교감들이 뭐라 그럽니까? 호흡을 쏠 때는 멈추고 쏘라 그래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셔터 스피드가 좀 저속으로 갈 때는 호흡을 멈추고 찍을 그런 호흡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총 잘 쏩니다. 계속 보고 찍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총도 마찬가지로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호흡법도 사진을 많이 찍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사진이. 자, 정리를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흔들림을 방지할 때 퍼스트 삼각대. 싸면서 가장 흔들림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삼각대 때 케이블 릴리즈를 꽂아주면 더욱 좋겠죠. 두 번째, 각 렌즈별 셔터 속도를 확보를 한다. 50mm는 60분의 1초, 100mm는 125분의 1초, 200mm는 어떻게? 250분의 1초 찍는다. 주의해야 될 거. 줌 렌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좀 더 빠른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 준다. 반사망원 렌즈들은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 화각이 좋기 때문에 흔들림에 예민하다. 세 번째, 호흡법. 호흡을 잠시 멈추고 찍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흔들림이 굉장히 많이 방지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광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요. 근데 이렇게 무심코 보면은 그렇지 못해. 그래서, 기본기, 베이스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한번 하고 가자. 남들이 볼 때 저런 것까지 하느냐, 그렇게 알지 모르지만 사진 처음 시작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많이 아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는 광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사진을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한번 시련을 겪게 됩니다. 기본기 철저하게 알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